안녕하세요. 저는 독립기념관 해설사 박혜정입니다. 제가 소개할 전시물은 내선일체 비석입니다. 내는 내지, 곧 일본을 뜻하고 선은 조선을 뜻합니다.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다, 하나다 라는 뜻인데요. 일제가 조선인을 일본인화하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 전국 각지에 세웠던 비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하나다라고 주장했을까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에 쓸 많은 물자와 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도 일본의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만약 조선인을 일본의 전쟁터에 보내면 그들의 총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총은 일본을 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것을 우려한 일제는 조선인이 일본 왕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게 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1937년 한국시민의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석이 한국시민의 서사가 적힌 비석입니다. 일본 왕에 충성을 다하는 시민이 되겠다는 맹세가 주 내용입니다. 이 작은 돌에도 한국시민의 서사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시민의 서사는 아동용과 성인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동용 한국시민 서사가 적혀 있어 학생들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돌들이 기반석으로 이용되었고 그 위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 이 서사를 암송하며 일본 왕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감사의 절을 해야 했습니다. 1940년 일제는 우리의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으면 생활상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름을 바꾸었지만 이 역시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일제는 이러한 정책과 함께 전쟁이 장기화되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군인과 전쟁 물자를 생산할 노동자들이 필요했는데요. 처음에는 군인을 지원병이란 이름으로 마치 원하면 군대에 보내주는 것처럼 모집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쟁터에 나갈 것을 강요하였고 1944년부터는 징병을 실시해서 군대 갈 나이가 된 청년들은 무조건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총 2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군인으로 끌려가 원하지 않는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노동자들 역시 처음에는 일제가 모집을 하거나 힘들지 않고 많은 월급을 주는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데리고 갔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지자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의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 비행장, 철도, 탄광 등에서 일했고 그 중에서도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인들도 꺼려하는 가장 외지고 위험한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사진 속 소녀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회사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쓰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일하며 더 잘 살게 되었다고 거짓 선전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은 일반인 노동자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고 위험한 곳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일해도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월급에서 각종 명목으로 제하거나 애국 저축이란 이름으로 강제 저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되었을 때는 이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제는 침략 전쟁 중에 수많은 여성들을 끌고 가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는 우리나라 여성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성들도 있었으며 일본군 부대가 있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의 위안소로 끌려가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학대를 받았습니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와 더불어 그들의 계속되는 침략 전쟁에 우리 민족이
병사, 노무자, 심지어는 위안부로 동원되어 삶을 송두리째 잃어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 동원을 주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